네,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공급이 이루어질지 실수요자들은 마냥 기다려야 할지 부란하기 짝이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신 분이죠. 심교원 국토연구원장 모시고 부동산 시장의 향방,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에 관한 국토연구원의 구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 부동산 강의하시다가 이제 국토연구원장으로 가셨습니다. 예. 1년 정도 되셨죠? 예, 이제 8월 24일이 되면 1년입니다. 네, 축하드리는데요. 국토연구원 우리 시청자들이 좀 많이 알 것 같은데 우리 국토를 어떻게 개발하고 이용할 건가 뭐 그런 연구를 많이 할 것 같긴 해요. 예.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저도 가보고 좀 놀랐습니다. 예. 너무 많은 분야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국토 자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할 것인가를 다루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한다면은 이제 하고 나서 국민 생활의 질이 이제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그 당시 목적이 이제 78년에 설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아, 78년에요? 그때부터 균형 개발이라고 한 것들은 도입한 건 굉장히 좀 선구적인 거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국토 종합계획 같은 것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뭐 산업단지라든가 그다음 도시 및 지역계획 이쪽에서는 뭐 지하화 사업 노신도시 재정비 사업 그리고 뭐 국공유지 사업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인프라 관련해서는 이제 도로 계획이라든가 공간 정보 관련도 하고 있고 건설 산업.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주택 토지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들도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토부에서 다루는 거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들을 하는데 이제 현장 중심형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싱크탱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토연구원에 지금 하는 일을 또 자세히 알기에 앞서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워낙 관심이 많고 부동산 정책 이번 정부의 어떤 큰 구상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큰 흐름이 하나 있고 또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 뭐 5년간 뭐 270만 호를 늘리겠다 이런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또 국민들은 아 이거 뭐 제대로 돼가는 것 같지가 않아. 약간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거든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공약에서는 250만 호를 했습니다. 1호가 기준으로. 250만 호면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매년 평균 한 50에서 6, 70만 호까지 인허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한 목표는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딱 2년 전에 이제 8월달에 22년 8월달에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게 이제 270만 호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270만 호 플러스 알파.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공급 계획이라는 표현보다는 공급 기반을 만들겠다는 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공급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공급 기반을 닦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을 때 공급이 많으면 이제 위축이 되니까 뭐 좀 조절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사비 인상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수요가 또 위축된다라든가 그런 것들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공급이 좀 안 되기 시작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올 초부터 시작해서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쪽에서도 이제 안전 진단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풀어가면서 공급을 좀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88 대책에서도 뭐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이쪽에서도 공급을 좀 늘리겠다. 그다음 비아파트 부분도 좀 늘리겠다. 그리고 뭐 신규 택지라든가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된다면은 어느 정도 시장 안정화에는 약간의 영향을 어느 정도 영향을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시장 안정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정부도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우리 국토연구원에서도 많은 그런 어떤 관련 조사도 할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서울 중심으로 굉장히 상승세가 빠르다. 야,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동향이. 최근에 굉장히 좀 급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뭐 금융 통계 같은 것들도 보면은 심리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 몇 개월간 굉장히 좀 급등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대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어떤 뭐 내부적으로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니까 서울 수도권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있고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단기간은 좀 부족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그걸 또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추적 결과를 가지고 이제 국토부라든가 관련 부처 협의를 할 때 뭐 저희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시장 안정화 쪽으로 또 특히 공급 쪽이나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연구를 좀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와 공유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정책이 뭐 더 좋겠느냐 저희들이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고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오를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국토연구원에서 보시기에 조금 기간을 넓혀서 뭐 연말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길게 보면 시장 안정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게 좀 보이는 게 있을까요? 아,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나라 경험을 보면은 이제 88년, 89년, 90년 3년 연속으로 예. 우리나라 집값이 그때 한 20%씩 오른답니다. 그런데 91년에 마이너스 5%로 떨어집니다. 서울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입주가 있었습니다. 200만 원 입주. 200만 원 입주. 예, 저희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만큼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없을지 몰라도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제 3기 신도시 물량이라든가 예. 그래도 신규로 또 지금 개발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서울 시내에서도 최근에 인허가가 좀 통과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입주가 시작된다면은 어느 정도 안정화 효과를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때 91년에 입주를 시작하고 나서 90년대 내내 주택 가격이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 90년대. 네. 뭐 마이너스가 가기도 하고 플러스 약간 올라가기도 하고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의 공급 계획이 좀 된다면은 앞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정부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하나의 큰 정책의 방향으로 잡았는데 예, 예. 이게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규제를 좀 줄이거나 완화하는 것만으로 되겠느냐? 뭔가 사업의 수익성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안전진단 문제는 올 초에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 88 대책에서는 이제 어떤 단계를 좀 줄였습니다. 두 개씩 묶어가지고 최소 한 3년 정도를 단축하겠다 이런 정책을 낸 바가 있고 예. 그 외에도 이제 뭐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들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좀 활성화하겠다는 것들이 있죠.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약간은 혜택을 좀 주겠다는 게 이번 대책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뭐 올해 공급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인허가 물량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예. 그 서울시 내에 도시 정비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통과됐습니다. 아, 지난 이분도 정부 그래요?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게 통과됐다 할 아, 정도로.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시장에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단축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88 대책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번 88 대책을 보면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공급을 많이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아파트 시장 올라가는 거를 조금 어떤 공기를 빼는 기압을 빼는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전세 사건하고도 좀 연결이 됩니다. 아, 전세 사기 사건. 전세 사기 사건에 보면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빌라라든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수요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아파트로 몰려간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매매가가 더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쪽을 좀 안정화시키고 비아파트의 공급을 좀 늘리고 특히 비아파트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시작해도 한 3, 4년 걸리거든요.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시작하면은 1년 내 입주도 가능합니다. 그 뭐 인허가 기간, 공사 기간이 짧으니까. 예. 그래서 그 이쪽 수요를 좀 빼서 전세로 전세나 이제 비아파트 쪽으로 돌리게 된다면은 이 매매가 수요를 좀 약간 누르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더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만 생각하는데 예. 우리 앵커님께서도 처음에 서울에서 이렇게 하실 때 네. 보통 비아파트에서 사시다가 나중에 이제 아파트로 아파트로 가고 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주거 사다리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그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비아파트에서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기반이 이제 계속 없어지면 안 되고 그걸 좀 확충을 시켜주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아파트에 몰린 수요를 조금 분산시키는 효과를 조금 예. 기대해 보면 과연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문제는 그렇고요. 국토연구원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국토의 균형 발전이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예, 예. 근데 뭐 균형 발전을 외치지 않은 정부가 없고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모든 정책이 동원됐는데 늘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 예.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2020년쯤에 이제 수도권 집중이 50%를 넘어갔었거든요. 인구 예. 기준으로.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 30대 청년층이 가장 문제가 아니냐. 문제란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 그분들이 네. 20, 30대 청년층들이 지방을 버리고 수도권에 대부분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죠. 예,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정착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뭐 좋은 대학교를 지방에도 만들고 그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예. 그다음에 양질의 그 기업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양질의 문화생활까지 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어느 정도 정착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저희들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4대 특구가 있습니다. 4대 특구. 네. 도심융합 특구, 뭐 기회발전 특구 이런 것들은 지방에 아주 혜택을 많이 줘서 뭐 기업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다음 뭐 교육자유특구 같은 경우는 양질의 교육을 지방에 맞도록 공급을 하고 예. 문화특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부족한 문화 기반을 제공한다. 이런 4대 특구 계획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쪽으로 정부에서 많이 밀고 있고 네. 그렇게 좀 시간이 좀 지난다면은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네. 당장 올해 내년이 그런 뭐냐라는 질문이 묻습니다. 많은데 네. 이런 정책들은 이제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어떤 결실을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네. 그것들을 이제 지방하고 또 중앙 정부하고 또 이 기업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4대 특구다 뭐다 상당히 그 정부도 다른 정부도 계속 해왔는데 좀 지속적으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요. 이 또 하나 지금 왜 우리나라의 국토 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장기 이제 국토 발전 계획인데 지금 이제 5차 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걸 지금 다시 바꾼다면서요. 수정 계획을 세운다는데 왜 이 장기 국토 종합 계획을 어떤 이유로 어떻게 지금 바꿔가는 겁니까? 최근 수립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근데 5년 사이에 2019년에 세웠군요. 예,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요? 출산율이 그때는 9점 몇 명대, 아니 그 0.9명대였는데 지금 0.7명이 됐고, 예. 그다음에 뭐 지방 소멸, 네. 뭐 지방 경제 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국토종합계획을 내년 목표로 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방향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예, 그래서 이제 뭐 민생 토론회에도 몇 번 나왔듯이 이제 메가시티 문제, 초강력 메가시티를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메가시티. 그다음에 지방 경제,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화 시설 같은 것들도 어떻게 놓을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산업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 산단 15개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들을 어떻게 국토종합계획에 잘 넣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또는 이제 뭐 기업 혁신 파크라든가 도심 융합 특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토계획에서 잘 반영할 것이냐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각 부문별로 도로, 철도, 교통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넣을 것이냐. 최근에 GTX망은 어느 정도 계획은 확충됐지만은 네. 뭐 CTX, 지방에 또 XTX,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차, UAM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런 크게 보면 세 가지 과제를 이번 국토계획에서는 좀 잘 반영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실현성이 높은 계획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5차 국토 종합 계획을 수정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이런 문제를 좀 반영하는데 사실 지역에 굉장히 그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바뀔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구체화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입니다. 1기 신도시를 정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 특별법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특히 이제 공공기여가 조금 지금과 조금 달라진다면서요? 예, 예.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노후 신도시 정비법은 그 기존의 재건축 재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은 뭐 인프라가 부족하고 무계획적인 도시에서 적용하는 건데 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계획이 잘 돼 있습니다. 공원도 어느 정도 있고 인프라도 괜찮고 예.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차원에서 보는 건 어렵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신도시도 정비를 하게 되면은
어떤 개발 이익이 좀 뭐 특정인들한테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공공 기여를 받아야겠다는 예.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죠. 어떻게 이제 달라지나요? 그게? 특히 이제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단순하게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 토지를 기부 체납받거나 임대주택 받거나 이 정도 수단밖에 없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또 하는 거고 네. 그 외에도 이제 공공주택을 뭐 대해서 받는다라든가 그 외에 기반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기반 시설은 돼 있으니까. 그 대신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은 추가로 뭐 받는다라든가. 예. 근데 이도 저도 좀 다 괜찮다. 네. 그럼 현금으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아, 현금으로 받는 그래서 이제 방법도 있고.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예.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그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 여지도 있고 네. 그리고 도시 전체에 뭐 사실 공원이 많은 지역에 공원을 또 기부 체납받으면 관리비만 올라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게 좀 다양화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일기 신도시 재정비가 지금 사업 속도 지금 현재 네. 계획 세우고 하는 진행 속도는 좀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빠른 지역들은 굉장히 빨리 되고 있고 특히 지방이나 저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좀 진행이 늦게 되고 있긴 하지만은 예. 뭐 연내에 몇 군데가 나올 것 같고 내년이나 계속해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또 국토연구원이 중요하게 연구하는 분야가 국가철도 이 지하화 네. 문제 그리고 지상 구간을 새롭게 개발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안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 연구의 내용은 방향은 어떤 겁니까? 그 사실 철도 관련 그 법이 올 초에 통과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저희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스터디는 하고 있었는데 그 저희 연구원이 주가 되어서 뭐 네. 교통연구원이라든가 다른 엔지니어링 업체들하고 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이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는 종합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만드는데 네. 거기에 담길 내용들은 어디에 할 것이냐, 그다음 지상부, 지하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사업성이 좀 저해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은 뭐 연내 또는 내년 정도에 그 어떤 특정 사업들이 선도 사업들이 좀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선도 사업이 곧 지정이 됩니까? 이게 뭐 연내 아니면 내년에 연내, 까지 내년에? 봐서 이제 그 선도 사업이 지정되면 거기에 따른 또 컨설팅이 또 시작되겠죠. 구체적인 거. 저희들은 이제 큰 계획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지금 하고 있고 네. 좀 뭐 현재도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토연구원 맡으신 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예. 학교에 계시다가 이런 연구기관을 운영해 나가면서 특별히 계획하시는 방향 같은 게 있다면 짧게 좀 부탁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소통을 많이 하자. 소통을 많이 하자. 뭐 대내 대외, 그다음 관민, 그리고 뭐 저 지자체, 그 소통을 많이 하자. 그리고 또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이런 말 있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고 예. 또 연구를 좀 선제적으로 하자.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미리 좀 연구를 하자는 쪽으로 강조를 많이 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나서도 이제 다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좀 많이 노력하자 해서 약간의 뭐 결실들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토연구원장으로 지금 1년을 맞은 심교원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